안 돼. 태산 씨가 나와 도윤이를 위해 준 것들 뺏어가면 안 돼. 그리고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독이 든 성배, 병원 대기실 새벽, 핏빛으로 물든 새벽 하늘 아래 서울의 공기는 날카로운 얼음 파편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혜는 병원 대기실의 딱딱한 가죽 의자에 앉아 김 비서가 가져온 박 변호사의 신상 명세서를 천천히 넘겼다. 박 변호사. 그는 태산그룹의 공식 법무팀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강태산의 그림자 금고 같은 인물이었다. 강태산이 대외적으로 쌓아 올린 성자의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온갖 추잡한 뒷일과 비자금 세탁을 10년 넘게 전담하며 기생해온 인간. 박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30분 뒤 병원 지하 주차장 시구역으로 오라고 하세요. 1분이라도 늦으면 연락은 필요 없다고 전해. 그리고 만약 거부한다면 그가 지난 10년간 강 회장의 비자금을 세탁하며 뒤로 챙긴 수수료 장부와 유령 회사 명단을 곧바로 중앙지검 특수부에 넘기겠다고 덧붙이세요. 지혜의 명령은 간결했으나 그 안에 담긴 위력은 치명적이었다. 김 비서가 서둘러 자리를 뜨자 지혜는 다시 휴대폰을 켜 김지수가 보낸 증여 약정서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서초동 펜트하우스 같은 시각, 더 헤이븐의 펜트하우스. 김지수는 거실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지혜에게 도발적인 사진을 보낸 뒤 잠시 밀려왔던 그 짜릿한 승리감은 찰나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를 지배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이었다. 실크 가운 위로 볼록하게 솟아오른 그녀의 배는 이제 손만 대도 찢어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다. 복강 내에 가득 찬 복수는 장기들을 무자비하게 압박했고 횡격막을 밀어올려 폐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태산 씨, 나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김지수는 기어가는 손으로 화장대 위에 약통을 향해 팔을 뻗었다. 하지만 약통에 손이 닿기도 전에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그녀의 전신을 덮쳤다. 김지수는 차가운 욕실 바닥으로 기어가 뺨을 대리석에 댔다.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피부에 닿는 대리석의 감촉이 아주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었지만 이내 눈앞이 핑글 돌며 암전이 찾아왔다. 욕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야망으로 번뜩이던 눈동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었고 탐욕을 읊조리던 입술은 산소 부족으로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든 잔이 여왕의 와인이 아니라 스스로 들이킨 치명적인 독배였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안 돼, 박 변호사가 올 때까지는. 김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려 했으나 마비된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타일 너머로 미끄러졌다. 그 순간 빌라의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혜가 보낸 김 비서의 수아들이었다. 김지수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구멍에서는 쇳소리 섞인 메마른 신음만 터져나왔다. 병원 지하 주차장의 어둡고 축축한 구석. 박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지혜의 검은 세단 앞에 서 있었다. 지혜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문만 살짝 내린 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변호사님, 김지수가 가진 그 약정서, 공증까지 마친 원본이 지금 당신 사무실 금고에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저 사모님, 그건 회장님의 정당한 증여 의사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제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볼품없이 떨렸다. 지혜는 대답 대신 서늘하게 웃으며 서류 한 장을 창밖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강태산이 전문의로부터 받은 인지 기능 저하 및 선망 증상 소견서였다. 이 소견서가 작성된 시기 이후의 모든 증여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게다가 박 변호사 당신,
회장님의 심신미약 상태를 악용해서 내연녀와 공모해 기업 자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혐의 법조인 인생을 걸고 감당할 수 있겠어? 지혜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박 변호사의 목을 서서히 조여왔다. 선택해요. 김지수의 수의를 같이 입고 감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내 밑에서 태산그룹의 모든 법적 오물을 조용히 치우는 사냥개가 될 건지. 아, 참고로 김지수는 지금 연락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들이 그 펜트하우스를 아주 안전하고 조용하게 폐쇄했거든. 박 변호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혜는 그의 비겁한 침묵이 곧 항복의 신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약정서 원본 지금 당장 파쇄하세요. 그리고 김지수가 가진 사본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그 종이 조각과 함께 끝난다는 걸 명심해. 알겠어? 박 변호사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지혜의 휴대폰으로 진동이 울렸다. 펜트하우스에 배치된 수아의 다급한 보고였다. 사모님 김지수 씨가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의식은 없고 입에서 신음만 내뱉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할까요? 지혜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무표정하게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핏빛 새벽이 어느덧 밝아오고 있었다. 김비서, 김지수는 우리 쪽 지정병원 지하의 비밀병동으로 옮기세요. 외부에는 절대 알리지 말고 의료진 외에는 누구의 출입도 금하세요. 그 여자가 죽든 살든 도윤이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서류와 친권 박탈 서류에 지장을 찍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요. 지혜는 차창을 올렸다. 완벽한 안주인의 탈을 쓴 차가운 약탈자의 질주는 이제 막 광기 어린 가속이 붙기 시작했다. 성전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고 남겨진 자들에게는 오직 처절한 겨울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 폐쇄병동. 며칠 후 지하 폐쇄병동의 공기는 죽음보다 무거웠다.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의 벽은 들어오는 빛을 무자비하게 흡수했고 오로지 천장의 차가운 형광등만이 김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적나라하게 비추고 있었다. 김지수는 의료용 구속대의 사지가 결박당한 채 차가운 병실에 누워 있었다. 복수가 차올라 터질 듯한 배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폐를 긁는 듯한 통증을 유발했다. 김지수는 끈적한 늪 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 듯 지독한 현기증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흐흐. 입안은 모래를 씹은 듯 거칠고 메말라 있었고 혀는 비대해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김지수는 강박적으로 눈을 떴다. 천장의 백색 조명은 지나치게 눈부셔 망막을 찌르는 것 같았다. 드디어 깨어났네. 생각보다 독해, 김지수 씨. 그 몸 상태로 사흘을 버티다니. 서늘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김지수의 고개가 꺾이듯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갔다. 방 한 구석, 차가운 그림자처럼 앉아있던 지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태산, 강태산. 태산 씨는 어디 있어? 내 약정서, 내 서류 어디 있냐고. 지혜는 대답 대신 김지수의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 속에는 김지수가 자신의 목숨줄처럼 아꼈던 그 재산 분할 및 증여 약정서의 사본이 띄워져 있었다. 박 변호사 말이야. 참 영리하면서도 비겁한 사람이더군. 본인이 살기 위해 당신을 파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어. 지혜가 화면을 넘기자 박 변호사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것은 김지수가 그토록 믿었던 약정서, 원본이 파쇄기에 날카로운 칼날 사이로 들어가 먼지가 되어 쏟아지는 장면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태산 씨가 직접 내 앞에서 직접 도장 찍은 거야. 그래, 도장은 진짜였겠지. 하지만 강 회장의 인지 능력이 온전치 못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라는 의학적 소견서가 이미 법원에 제출됐어. 당신과 박 변호사가 공모해 치매 증상이 시작된 회장을 기망하고
재산을 갈취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쓰일 예정이지. 물론 내가 서류는 다 만든 거지만 지혜가 김지수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갖다 댔다. 당신이 가진 그 사본, 그건 이제 당신의 승전보가 아니라 당신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할 가장 확실한 자백서가 될 뿐이야. 사기 및 배임. 김지수, 당신 인생은 이제 그 종이 한 장과 함께 끝난 거야. 도윤이는 내 아들은 어디 있어? 도윤이는 내 거야. 지혜는 김지수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오히려 가증스러울 정도의 평온함을 유지한 채 다시 태블릿 화면을 바꿨다. 화면 속에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도윤이가 낯선 방에서 고급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아이의 등 뒤로는 김 비서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경호원처럼 서 있었다. 도윤이는 이제 태산가의 정식 아이로 입적될 거야. 강 회장이 쓰러지기 직전 작성했다는 유언장에 따라 도덕적으로 부적격한 생모인 당신으로부터 격리해서 내가 직접 거두기로 했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부적격해? 내 몸 찢어서 낳은 내 자식이야. 호르몬제 과다 투여로 인한 아동 학대 및 정서적 방임. 당신 뱃속에 든 그 썩어가는 물덩어리들이 바로 증거야.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배양기로 아들을 이용했다는 증거. 지혜는 품 안에서 차갑게 식은 서류 한 장을 꺼내 김지수의 가슴 위에 던졌다. 그것은 친권 및 양육권 전면 포기 각서였다. 여기 도장 찍어. 그럼 적어도 이 지옥 같은 지하 병동이 아니라 일반 병동에서 제대로 된 치료는 받게 해줄게. 만약 거절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처치 없이 여기서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말라 죽어가게 될 거야. 김지수는 가슴 위에 놓인 종이를 바라보며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소리로 절규했다. 하지만 지혜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10분 줄게. 도윤이의 앞날을 위해 당신이 사라질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그 보잘것없는 목숨마저 여기서 버릴지 결정해. 10분 후 지혜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도윤이를 태산의 아이로 최고로 키워준다고 약속해. 태산의 적통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제국의 후계자로 내 손으로 직접 키우겠다고. 지혜가 직접 김지수의 한쪽 손목 구속대를 풀었다. 김지수는 경련하는 손가락으로 무거운 인감도장을 움켜쥐었다. 친권 및 양육권 전면 포기각서, 그리고 강태산이 약속했던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권 포기각서. 붉은 인장이 찍힐 때마다 김지수의 영혼이 한 조각씩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이제 됐지? 병원으로 나 좀 살려줘. 걱정 마. 내 약속은 지켜. 당신은 이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이름도 신분도 기록도 모두 지워진 채로 내가 지정한 벽지의 비밀 요양원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야. 지혜는 단 한 번의 뒤돌아봄도 없이 방을 나갔다. 같은 시각 병원 지하 하역장. 번호판이 없는 검은색 밴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휠체어에 결박된 채 담요에 덮인 여자가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거칠게 차량 안으로 밀어 넣어졌다. 이거 나 병원으로 태산 씨한테 가야 해. 출발해 도착하는 즉시 외부 연락망 차단하고 면회는 오직 사모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전해. 김 비서의 짧은 지시와 함께 밴은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김지수가 30년간 꿈꿔왔던 신데렐라의 꿈은 차가운 밴의 뒷좌석에서 피비린내 나는 악몽으로 종결되었다. 다음의 예고. 강태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지혜는 죽어가는 남편에게 무엇을 속삭일 것인가? 성전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다음 화에서 계속된다.